일부 증권사에서 아마 올해 또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면 OEM, ODM사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걸로 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는데요. 화장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화장품 물으면 괜찮고요. 그죠? 역시나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것처럼 대형사들보다는 인디 브랜드들이 역시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주목하는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뷰티 산업은 미용기기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산업인데 네. 미용기기는 이제 인보드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미국의 엘프 뷰티라고 해서 초저가 제품을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네. 상장사인데요. 엘프 뷰티는 5,000원 미만의 제품들을 주로 미국에서 팝니다. 한국 돈으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초저가 제품이고요. 엘프 뷰티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뭐 로열 브랜드라 할까요? 뭐 에스티로더라는 게 예를 들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확실히 에스티로더는 주가가 안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좀 비싼 제품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로레알하고 에스티로더가 주가 흐름이 다릅니다. 로레알이 굉장히 견조해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에스티로더와 로레알이 비슷한 포지션이었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메이블린이라고 하는 로레알 계열사의 미국 화장품 브랜드인데 저가 브랜드입니다. 그 로레알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프 뷰티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로레알 같은 경우는 메이블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 결국은 저가 브랜드의 힘이 나타나고 그런 고가 있다는 브랜드는 거죠. 사실 수요층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 브랜드력으로 해서 네. 소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새로 시장이 막 확장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런 중저가 브랜드를 가지고 특별히 MZ 세대들 네, 그렇죠? 네, 이런 네. 때를 공략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또 중저가 쓰던 분들도 경기가 좋으면 좀 고가 브랜드로도 손이 사실 가잖아요. 한번 써볼까? 나도 한번 저거 써봐야겠다 해서 손이 가지만 또 경기가 조금 주춤해지다 보니까 그런 손들이 안 가게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가 제품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퀄리티 좋고. 예, 그래서 그 중심에는 또 한국의 OEM, ODM사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뭐 로레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뭐 코스맥스에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로레알도 코스맥스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른 알고 있는 저가 제품 뭐 이런 제품들도 뭐 코스맥스고 그러면 코스맥스가 다 같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고가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그러면 거기서 퀄리티가 얼마나 그렇게 극하게 다를까라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저가 제품도 퀄리티가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봐야 되겠고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이제 거의 가성비가 갑이다. 그래서 가성비로 이제 이야기되는 이 시대가 아직 유지 중에 있고 더군다나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화장품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인디 브랜드나 ODM, OEM사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사기 팍팍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네, 미국의 고가 맞습니다. 브랜드들 우리가 이제 화장품들 산 거예요, 그죠? 프랑스에서 대부분 가져와가지고 뭐 그다음에 그렇게 일본 뭐 그죠? 그렇죠. SKT. 근데 네네. 일본도 요즘 한국 화장품 엄청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샤넬 뭐 이런 거 막 예. 쓰다가 이제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예. 뭐 일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수입국 중에 작년 4월에 한국 제품이 아마 1등으로 수입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프랑스하고 거의 격차가 거의 없이 프랑스가 2위, 한국이 1위였다가 다소 좀 주춤하다 다시 작년 연말쯤 4분기점 들면서 다시 한국이 1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미국의 점유율이 한국 화장품이 21% 넘어섰고요. 당시에 프랑스 제품의 미국 점유율이 한 16%대 정도로 갭이 한 4%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품이 한국 제품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구간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셨던 국내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확실히 좋아졌고 미국도 좀 삶이 팍팍해지면서 이 비싼 브랜드보다는 약간 품질 퀄리티가 있는 제품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엔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글로벌화 그렇죠. 영향이 분명히 네. 있겠죠. 네. 뭐 스토리를 갖죠. 또. 그렇죠. 무조건 예. 싸기만 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네. 문화적으로 또 뭐 맞아요. 국내 뭐 여러 뭐 걸그룹이나 K-pop, 뭐 예, K-pop 관련된 예, 뭐 그런 따라하기 뭐 화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속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최근에는 원래는 선크림 제품을 거의 안 쓴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선크림 제품이 상당히 많이 미국 쪽으로도 수출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기초 제품 가능성이 한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기초 제품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기초 제품을 쓴다 그러거든요. 기초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킨이나 뭐 로션 같은 거. 근데 미국은 기초 제품이 30%대밖에 안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초 제품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사용률이. 근데 지금 그 미국의 기초 제품 사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하기 위해서 기초 제품을 써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기초 제품을 잘하는 게 역시 한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약간 특화된 프리미엄 제품도 일부 잘하지만 기초 제품에 특화된 어떤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미녀, 뭐 마녀공장 이런 뭐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핫하고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아무리 보시픽이 또 인수를 했지만 뭐 그런 제품도 결국은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또 아무리 보시픽이 인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트렌드다 볼 수 있습니다. 12월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인디뷰티 아웃퍼폼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수출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마이너스 6% 정도 12월 달에 약간 중국이 밀리고는 있지만 비중국 쪽이 46%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출은 25% 급성장하면서 어떤 12월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화장품 수출은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현지 시장 또는 매스 시장의 노출도가 높은 업체가 되게 중요한데 저가 제품 채널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티몰이나 타오바오몰은 마이너스 22%의 역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은 67%나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채널을 또 선호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지금 트렌드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저가 브랜드,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H&B 채널 중심, 그러니까 국내는 올리브영으로 불리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올타 뷰티라고 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회사는 엘프 뷰티고요. 올리브영과 같은 미국에 있는 H&B는 얼타 뷰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H&B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증권사에 따르면은 아마 올해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구간이 24년이다. 오히려 그래서 아마 실적 상향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중에 뭐 잘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뭐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일부 증권사에서 아마 올해 모두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면 OEM, ODM사들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걸로 봐서 나쁘지 않은 종목 아마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대형사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조금 뭐 긴 호흡으로 보자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사 중심의 OEM, ODM사까지도 좀 봐야 되겠다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형사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은 작년 4분기에 아마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당분간 비용 조정 관련해서는 조금 감익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모레퍼시픽은 미리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이미 가져갔고 그다음에 코스알엑스 인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는 좀 업황이 좀 환경이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 당분간은 인디 브랜드입니다. 그렇죠? 네. 뭐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인디 브랜드고 인디 브랜드들도 이제 이게 특성들이 좀 있어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뭐 맞습니다. 예. 실리콘투, 아이패밀리, SCC, 뭐 코스메카 코리아 다 그게 그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실리콘투는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인디 브랜드를 플랫폼에 올려서 중국 또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물건을 내다 파는 플랫폼 유통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마늘 공장이나 뭐 조선미녀 이런 뭐 약진을 하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지금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죠. 최근에도 실질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투는 굉장히 좀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색조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중심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 회사가 약간 탈바꿈을 하면서 기초 화장품을 메이킹을 해서 일본 쪽에서
성공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와 색조 위주로만 국한됐던 클리오가 다소 좀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제품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할인을 받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클리오가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클리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아까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뭐 일본 시장 상당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올리브영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드럭스토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뭐 약국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네. 가게 되는데 가보면 진열되는 게 눈에 많이 띄고요. 뭐 여행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일본 쪽으로. 그래서 드럭스토어에 들어가면 한국 제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색조 쪽이 또 약간 강세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색조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색깔별로 사는데 뭐 몇만 원짜리 사기보다는 뭐 한 5천 원, 만 원 정도 사면서 색깔별로 이렇게 좀 기분 전환하는 그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에 좀 연동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색조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뭐 약간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경기 안 좋을 때는 미니스커트 많이 입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조 쪽도 강화되고 한다 보니까 색조를 좀 잘하는 회사들 이런 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좀 속도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화장품에 대한 그 활용률이 30%대에 머물렀던 게 아시아가 5, 60%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씩 그 볼륨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국내 기초 화장품 회사들도 천천히 아마 볼륨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OEM 업체들은 어때요? 한국콜마가 지난번에 네. 작년 11월에 한번 급락했는데 그때 실적이 미스났던가 하면서 한번 뭐 급락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회복을 거의 했고요. 네. 코스맥스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앞에 회사들이 잘 되면 이들 업체들은 뭐 괜찮은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네. 같이 간다고 봅니다. 네. 뭐 인디 브랜드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제조 공장을 갖기는 만무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OEM, ODM으로 뭐 제품 개발과 같이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 위탁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R&D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제품 개발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OEM, ODM사가 같이 성장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맥스도 뭐 중국 법인이 있든가 미국 네. 법인이 있는데 해외 법인 쪽에서 이제 어떻게 좀 성과가 나오느냐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작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좀 탈피를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부진했던 중국 쪽은 비중이 좀 너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탈피가 되는 것 같고 뭐 미국 시장이나 나가 있는 법인들이 또 어떻게 변수를 가지고 해주느냐에 좀 달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연초에 장은 어렵지만 주목받고 있는 섹터여서요. 이런 것도 갈 때 탄력적으로 가요. 화장품 특별히 이제 인디 브랜드 쪽 주목해서 분석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